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치르고 있는 전쟁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취재 파일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힌트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전쟁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쟁 관련돼서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러시아 통화가 붕괴되고 있다 또는 러시아 통화 루블화가 급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지난주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러시아 환율과 이 전쟁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 환율의 방향성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먼저 환율 그래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은 1달러가 러시아 통화인 루블로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이런 그래프인데요. 네. 이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루블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올해 초순을 보면 네. 환율이 70루블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즉 미국 1달러가 러시아 70루블에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 8월 14일경을 보면 네. 이 환율이 102루블까지 지금 치솟았는데요. 네. 이것은 미국 1달러가 102루블에 거래가 됐다는 것으로 연초와 비교해서는 루블화 가치가 크게 내려갔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1달러에 연초에는 70루블이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102루블을 지급해야 1달러를 살 수 있다라는 의미니까 루블화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루블화가 가치가 크게 급락한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지금 지나갔는데 그 아까 그래프를 보면 이 끝에 부분에 살짝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블화 가치가 최근 들어서 다시 올랐다라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14일 이후로 이제 조금 루블화 가치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환율이 그러면 연초부터 최근까지 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초부터 이달 14일까지 루블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한 30%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세계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아르헨티나 또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의 통화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크게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러시아인데요. 네. 네, 왜 이렇게 그러면 루블화가 내렸느냐? 네네. 네, 러시아가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든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해외 통화를 네. 자국인 루블화 가치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네네. 그러니까 외국 통화를 루블화로 이제 바꿔 와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면. 네네. 근데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해외 통화를 루블화로 교환하려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루블화를 찾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러시아가 왜 수출이 줄고 있느냐? 네. 지난해 12월이었죠.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규제를 시행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특정 가격 이하로만 강제적으로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당연히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 시기에 물론 국제 유가 자체가 하락한 것도 러시아의 수출 수익을 좀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었고요. 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수입은 반대로 늘고 있는데요. 네. 수입이 는다라는 의미는 외국에서 상품을 이제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통화를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달러를 통해서 그 해외 상품을 사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러시아 루블을 팔고 미국 달러를 사야 되니까 네. 수입이 는다는 것은 루블화의 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루블화를 파니까 루블의 가치는 떨어지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면 루블의 가치는 또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네네네. 건데요. 이렇게 수출은 줄고 네. 수입이 늘어나면 네. 경상수지 흑자는 급감하게 되는데 네. 먼저 러시아 수입이 그러면 왜
늘었느냐 이 부분 빠뜨릴 뻔했는데 네네네. 바로 러시아 정부가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 물품을 해외에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 수입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그만큼 크게 줄고 있는데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90% 가까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든 건데,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8월 중순까지 루블화 가치가 꾸준히 이제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현재 러시아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러시아가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줄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러시아 경제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만 해도 2분기 성장률이 4.9% 전년 동기 대비 4.9%를 찍을 정도로 네. 깜짝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그 원인을 보면 러시아 정부가 돈을 막 풀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공공 부문을 통해서 지출을 크게 늘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뭐 건설 투자나 설비 네. 투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 수요를 자극시켜서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그런 경기 부양 효과가 약발이 크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으로는 가장 첫 번째로 러시아의 노동 공급이 네.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노동력이 최근에 크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도 왜 그러냐 살펴보면 러시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터로 끌려가잖아요. 동원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그 남자들의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워줬었는데 네네. 이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외국인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루브라를 받으면서 월급을 받을 이유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떠나가다 보니까 네. 러시아 경제 자체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됐고 네. 그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순부터 러시아 산업계 전반이 최근 25년 만에 가장 적은 직원 고용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네. 네, 지금 경기 부양 효과가 왜 떨어졌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서방의 제재가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것도 경제를 고립시키면서 러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재라고 하면 아까 그 원유 가격 상한제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루블화 가격이 만약 더 떨어지게 되면 러시아 경제도 더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루블화 가치 폭락은 경제적으로 매우 큰 악재인데요. 네. 무엇보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들이면서 지급하는 그 비용이 비싸지게 됩니다.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면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극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러시아 물가 상승률이 뭐 어느 그러니까 정도? 러시아가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물가 목표치가 4%인데 네. 그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을 그렇죠. 보이고 있는 거죠. 2배를 넘는 거네요. 네. 네. 러시아가 가뜩이나 지금 고금리 국가인데 네. 고금리에 고물가면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국가 경제는 좀 마비가 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러시아 정부가 환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지난해에는 루브라 가치가 지금보다 좀 크게 높았어요. 네. 최근에는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작년에는 또 높았겠죠. 네. 그때 러시아 정부가 그 해외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루브라 가치를 지금 봐라. 이렇게 우리 루브라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되는 것은 네. 서방 제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방 제재 우리가 끄떡없다라는 표시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거의 정반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뭐 제재의 영향을 받은 거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를 살 때는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니까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이 커지고 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면은 뭐 이제 전쟁이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루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었습니까? 네, 먼저 조금 전 그래프 봤을 때 8월 14일 날 크게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는 튀었고 루블화 가치는 크게 폭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가 바로 들고 나선 수단은 중앙은행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러시아 기준금리를 3.5%포인트 그날 긴급회의를 열어서 인상을 하면서 하루 만에요. 네, 네. 기준금리가 12%예요. 네. 네. 조금 전 뉴스포인트에서도 다뤘습니다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3.5%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루브라 가치의 폭락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했고 예.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다음 단계인 네. 내부 자본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앞에서 본 그 루블화 가치가 다시 반등할 때 그때군요. 네, 루브라 가치가 네 그렇죠.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한 효과를 이 내부 자본 통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 통제라는 것은 러시아가 자국에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에게 너희들 외국에서 벌어들인 그 외화 있잖아. 네. 그거를 빨리 루블화로 바꿔. 네, 외화 매출의 한 80%까지 적어도 80%까지 빨리 루블화로 바꿔. 네. 그리고 너희들은 매주 너희들의 외화 매출을 어느 정도 루블화로 바꾸고 있는지 당국에 매주 보고를 해. 네. 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루블화로 교환을 하게 되면 루블화를 찾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도 불안하니까 달러를 들고 싶어 할 건데 네네네. 네, 억지로 루블화로 환전을 하라고 하니까 네. 환장할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비슷한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말을 안 듣는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본 통제 말고 러시아 정부가 그냥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요국들이 알게 모르게 다들 자국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죠. 네. 뭐 미세 조정으로 개입을 하든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든 개입을 하는데 네. 러시아도 이론상으로는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활용해서 환율 시장,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루블화를 직접 사들이면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올해 8월 초순 기준으로 5,9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네. 탄할은 충분한 편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 거죠? 5,900억 달러 중에 절반에 가까운 3,000억 달러가 서방 제재로 지금 동결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시장 개입은 쉽지는 뭐 않을 것 같고 네. 자본 통제를 통해서 좀 루블화 가치를 안정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자본 통제가 근데 근본적으로 환율을 통제하는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루블화 가치가 다시 하락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통화 가치가 급락한다, 통화 가치가 붕괴된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원화 가치가 급락한다 네. 이런 뉴스가 뜬다면 그것은 아마 10중 8구 단기 투기성 자금, 글로벌 단기 투기성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급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런 네네. 경우가 뭐 아주 종종 있죠.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빠져나갈 글로벌 자금 자체가 거의 없어요. 서방 제재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 자금이 없고 그것의 의미는 외환 시장에서 루블화를 사거나 파는 글로벌 그 실제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네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의 수출과 수입 그 상대성을 가지고 지금 환율이 결정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환율이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자본 통제가 그럼 환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자본 통제라는 것도 환율의 중장기적인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 환율의 중장기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그 자국의 거시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해서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조적인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정부의 자본 통제 이것은 좀 특수 요인이기도 하고 네. 좀 외환 시장에서 보면 좀 외부 요인이고 특수 요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적인 방침은 아니다,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